예, 그래서 이제 361페이지에 그 아래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죠? 361페이지 아래쪽에.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실 때,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내용을 파악을 하실 때, 요건이 이제 5가지가 나옵니다. 요건이 5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1세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세대가. 그 다음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등기가 된 상태에서 팔면 그 부속 토지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건을 5가지를 쭉 정리를 해놓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2가지로 갈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1세대의 원칙은 어떻게 되고 예외는 어떻게 되고, 1주택의 원칙은 어떻게 되고 예외는 어떻게 되고, 이것도 원칙은 어떻게 되고 예외는 어떻게 되고, 원칙은 어떻게 되고 예외는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갈라가지고 내용을 총체적으로 이제 판단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사례 형식으로 나오면 그걸 이제 사례에 이제 접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일단 1세대의 원칙과 예외에 대한 내용부터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한장 넘겨보시죠. 362페이지. 그래서 거기도 보면 사각박스에 보면 저처럼 1, 2, 3, 4, 5 해가지고 요건을 5가지로 나눠놨어요. 나눠놓은 거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양갈로 1번에 1세대의 요건을 보시게 되면은 1세대란, 그죠? 1세대란, 자,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거주자,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동거가족. 이걸 다 묶어서 1세대를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없다, 동거가족도 없다, 그러면 거주자 단독으로 1세대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1, 2, 3 해서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이가 30세 이상인 자. 항상 세법에서 나이 나오면 이제 만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30세 이상인 자는 소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혼자서 1세대 구성하는 걸로 봐준다.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 그 얘기죠. 뭐 세금 혜택 받으려고 또다시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1세대 구성하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위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게 되면 362페이지,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쓰여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위 40%라는 것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 번째 줄에 보면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미성년자는 아니어야 되니까 나이가 몇 세 이상은 돼야 된다. 19세, 그죠? 지금 현재 19세가, 그죠? 19세 이상이 성인이죠? 민법상. 그래서 19세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30세 미만인 자로, 왜냐하면 30세 이상인 자는 소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1세대 인정받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나이로 보면은 19세 이상에서 30세 미만인 자로서 중위소득 40% 이상에 해당되는 소득을 갖고 있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1주택을 판정하는데, 그죠? 그 주택이란 해가지고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그냥 줄 것이에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 뭐냐 이러니까 별장은 해당이 안 되고 주거용으로 이용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주거용으로 이용되면서 그 건물만 주택이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건물만 주택이라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는 그 주택 건물에 딸려 있을 때만 비과세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을 때만 그 토지는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한테 안 딸려 있죠. 그러면 토지는 비과세 혜택 못 받고 뭐만? 건물만 비과세 혜택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예.
자, 그러면 그 토지는 건물 소유자한테 딸려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363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그럼 토지는 면적이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느냐?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그 지역에 따라서 갈라놨네요. 자, 지역에 따라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것은 정착면적이 몇 배까지? 5배까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것은 정착면적이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속토지를 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장 넘기시고 364페이지에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한 가구가 독립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이것을 구획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한 개의 매매 단위로 거래했을 때는 그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원룸 통째로 팔았다 그러면 그 원룸 그 통째로 판 것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원룸 같은 거 다운계약서 많이 썼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그 옆에 고가주택 나오는데 그 옆에 고가주택 한번 볼까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주택을 팔았는데 거기에 줄처인분이 9억 초과 돼 있죠. 주택을 팔았는데 상대방이 얼마에 돈을 줬다. 9억을 초과하는 돈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판 주택은 뭐가 된다고요? 고가주택이 된다고. 그러니까 고가주택이란 말도 결국은 뭐예요? 해석을 하면 고가로 팔린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에 팔렸다고요? 9억 초과해서 팔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1세대 1주택이라도 9억 초과해서 팔리게 되면 9억까지만 비과세를 하고 9억 초과분은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원룸 같은 거 10억에 이제 거래되고 이러면 다운계약서자 그러잖아요. 9억에. 왜냐하면 9억 초과분은 과세를 하니까 세금 내기 싫어서. 그죠? 그래서 9억에 판 걸로 하면은 세금이 전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다운계약서 쓰고 이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다시 겸용주택 보시게 되면 왼쪽 편에 겸용주택. 그 도표 있네요, 도표. 그 도표 잘 받으세요.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요 건물 면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크면 건물 전체를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그 부수 토지도 5배, 10배까지는 다 뭐다? 비과세다. 그 대신에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안분 계산하는 거, 건물 면적에 따라서 토지를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그래서 5배, 10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 다음에 둘 중에 어떤 면적? 작은 면적을 비과세 면적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계산 문제로서 출제가 2번이나 되었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계산 문제에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요. 한 장 넘기셔가지고 367페이지 보세요. 그거 보시게 되면 자, 2년 이상 보유 요건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정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겁니다.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아야 비과세인데 2년 이상 보유에다가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다 갖춘 상태에서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대요. 어떤 지역에 있는 주택? 예, 조정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은 2년 이상 보유도 하고 그 다음에요 2년 이상 거주, 직접 살기도 살고 아시겠죠? 그래서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갖춘 상태에서 양도가 되었을 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방갈로 2번에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특례라는 거 나와있죠. 특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거기에 사각박스 나와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자,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 원칙은요. 보유기간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거주기간의 요건도 갖춰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5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았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거. 건설 임대주택 나옵니다. 요 전입일로부터 요것도 적어야겠네요. 전입일로부터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건설업체에서요. 중대형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같이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나중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대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옆에 붙어 있는 걸 싫어해요. 왜냐? 질 떨어지는 사람이 살아서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소형 아파트하고 선을 쫙 그어요. 선을 쫙 그어가지고 바리케이트를 친다고 이렇게. 철조망을 치는 거예요. 철조망을. 그래갖고 우리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지 마세요. 이래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9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영희는, 그죠? 집 앞에 도로를 놔놓고 30분을 뺑 돌아서 학교를 가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지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당장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일정 기간 임대해서 살 수 있게끔 해줘요. 그리고 일정 기간 임대해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분양을 받잖아요. 그러면 임대하면서 지불했던 돈 있죠? 그걸 분양가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분양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건설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대차에서 살겠죠? 그래서 5년 이상 살았어요. 자, 5년 이상 살다가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취득을 했죠? 그럼 원래는 1주택은 취득하고 나서 몇 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아야 되는데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아야 되는데 2년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예, 과거에 몇 년 이상 살았으면 5년 이상 살았으면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되었으면 바로 팔아도 비과세 혜택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유 요건 필요 없고요. 5년 이상 거주하면 돼요. 아니 5년 이상 거주를 못했더라도 2년 보유하면 당연히 비과세고. 그죠? 이건 예외죠. 2년 보유를 못했더라도 5년 거주했다가 팔면 비과세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요. 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팔았을 때 비과세 받는 거. 부득이한 경우 나옵니다. 자,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자, 부득이한 경우에 갖고 취약상 형편,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죠? 접하고 있는 사회 현상 대부분이 다 돈 문제죠. 사실은 돈 문제. 예, 그 외의 거는 한 10%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다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사회를 갖다가 뭐 민주주의로 칭하고 뭐로 칭하고 이런 거 뭐 자유주의 국가라 해서 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게 별로 동의가 안 돼요. 얘는요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유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진짜 이 자본주의가 아니고 뭐 민주주의나 아니면 자유주의와 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그죠? 빨리 자본의 구조를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요. 예. 예. 결국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곳으로 쭉 가면 결국은 다 공멸할 거예요. 공멸.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있어요. 통계가 그 나라의 국민 중에서 뭐 15%인가? 15%가 아무튼 실업자로 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폭동이란대요. 폭동. 예, 그거는 이때까지 역사가 얘기를 해주고, 역사가. 그래서 정부가 자꾸 실업률을 줄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적 자금을 막 투입해갖고 공공근로 시키고 막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부가 저 미친놈들이 뭐 저 돈 많다고 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쓰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뭐, 그죠? 정부가 지금 뭐 빚이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폭동이라는 게 폭동? 15% 이상 실업자가 생기면? 예.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무리스럽지만 정부가 이제 다른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참 말 많은 게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GM, 그죠? 그래서 군산에서 회사, 그죠? 철수하겠다고. 철수하면 15만 명이 실업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GM에서 이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실업자 만들기 싫으면 우리 적자니까 정부에서 보조해줘. 이 말이죠.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나라에는 3천억 투자해갖고 지금 캔자스에다 공장 짓고 있죠. 예. 그게 뭐냐 하면은 그거죠, 이제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이제 외국 가서 왜 자꾸 공장 짓고 다른 나라 배불리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자국에서도 세금 감면 혜택 많이 줄 테니까 공장 전부 다 우리나라로 온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캔자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 놓고 이제 버티기는 거죠. 너그 실업자 15만 명 만들기 싫으면, 그죠? 정부에서 출자해라. 근데 출자할 돈이 뭐 1, 2억이면 출자를 하죠. 몇 조씩 출자를 하라 그러니까. 저거가 빚지고 있는 게 3조 2천억인가 이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사라는 거잖아요. 우리 정부 보고 돈 주고 주식으로 사라. 그래갖고 주식 그죠? 나중에 뭐 팔아먹고 해갖고 뭐 돈을 갖다가 뭐 회수하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그래서 뒤부터 탕감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고심이 많다. 왜냐하면 그 실업자가 뭐 다 양산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은 뭐 사고 치고 뭐 하고 아무튼 범죄가 또 늘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못 먹고 살면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우욱하고 몰리고 하면 다른 지역도 또 인연이 막 생겨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고심이 많은 겁니다. 뭐 제가 봤을 때 아마 그거 해결 안 되면 아마 뭐 새만금이나 또 그런 데에서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뭐 또 하려고 할 거야, 아마. 예. 자, 어쨌든요. 자, 369페이지 봅시다, 이제. 8페이지 봅시다. 368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3번 있죠, 3번. 3번에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그죠? 취약, 근무상해편, 질병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자녀가 다른 지방에, 그죠? 이제 학교를 취약을 하게 됐다고, 그죠? 그럼 그 자녀를 위해서 집을 그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집을 팔 때 2년 보유를 못했다 할지라도 몇 년 이상 살다가 1년 이상 살다가 팔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사업상인편 나왔어요. 그래서 사업상인편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취약상인편, 근무상인편, 질병에 의한 해당이 되지만 사업상인편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게 왜 시험 문제 나왔느냐면 옛날에는 사업상인편도 인정을 해줬는데 5년 전에 사업상인편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거주 기간조차도 필요 없는 거. 그래서 1주택 갖고 있다 팔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 받는 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수용이나 협의매수예요. 수용이나 협의매수. 그래서 수용이나 협의매수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그죠? 부동산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보유 거주 기간 필요 없이 그냥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외 이주예요. 해외 이주. 해외 이주라는 것은 뭐냐면 해외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세대 전원이 이민 간다고요. 그럼 세대 전원이 이민 가면 국내에 있는 1주택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팔고 떠나면 그냥 비과세 혜택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급하게 그죠? 외국으로 떠나다 보니까 출국할 때까지 못 팔았어요. 그러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는 팔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1년 이상 해외 장기 체류. 해외 장기 체류. 이거는 해외 이민 가는 게 아니고 뭐 파견 근무라든가 또는 자녀의 유학을 위해서 해외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세대 전원이 가게 되니까 국내에 있는 1주택 관리할 사람 없죠? 그럼 역시 팔고 떠나면 보유 거주기간 상관없이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출국할 때까지 못 팔았으면 출국하고 나서 2년 이내는 팔아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이 거기 1, 2, 3에 있다는 거예요. 368페이지 1, 2, 3에. 근데 그 4, 5 있죠, 4, 5. 4, 5를 묶으세요. 그 4, 5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거기 같이 묶어놨는데 같이 묶어놓으면 안 돼요. 4, 5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다가 또 팔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대한 예외가 4, 5예요. 거주 요건 필요 없는 거. 조정 대상 지역에 거주 요건이 필요 없는 거. 그게 4, 5라고. 1, 2, 3하고 다른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권 되시면 거기다가 자를 쫙 재고 3번부터 쭉 중간 4번 사이 있잖아요. 그 줄을 쫙 꺼갖고 나중에 갈라버리세요. 1, 2, 3하고 4, 5는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4는 뭘 얘기하는 거냐? 4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그 주택을 그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갖고 임대를 했대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굳이 그죠?
거주기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하면은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기 전,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하기 전, 공고가 있기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팔려고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도 거주기간 안 따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2년 이상 보유하다가 팔면 비과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4번과 5번은 뭐에 대한 예외다? 조정 대상 지역, 거기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정 대상 지역하고 나와 있죠? 예, 뭐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혹시나 내가 해당되는 주택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자, 뭐 있으면 좋죠. 뭐 세금을 많이 내다도 자산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산이 있으면 좋죠. 자,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370페이지요. 370페이지 보시게 되면 1세대 주택의 특례 나옵니다. 특례. 요겁니다. 요거. 원칙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팔아야 되죠? 그런데 예외는 2주택을 보유하다가 팔았는데 1주택의 양도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1주택의 양도하고 똑같이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거는 두 개만 딱 판단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2주택 해소기간이에요. 해소기간. 2주택 해소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존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 것 또 하나 샀잖아요. 그러면 2주택이 됐죠. 그럼 새 거를 사서 2주택이 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나 팔면, 그죠? 그때는 다시 1주택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걸 하나 사서 다른 것을 하나 팔아서 1주택이 되는 데까지의 그 기간이 2주택 해소기간, 해소기간. 그래서 그 2주택 해소기간이 없는 것이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다고. 이번에 추가가 된 게 요 10년짜리죠. 자, 그래서 없는 게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이 이게 2주택 해소기간이 몇 년짜리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2주택 해소기간이 아예 없는 거냐, 3년짜리냐, 5년짜리냐, 10년짜리냐. 나중에 사례 보면 이제 드러날 거예요, 내용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양도주택. 어떤 걸 팔았을 때 비과세냐 이 말이에요. 어떤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로 어떤 거 팔아야 되느냐면 신규주택은 팔면 안 되고 종전주택 팔아야 돼요. 뭐 문화주택이니 상속주택이니 뭐 농어촌주택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 붙어있는 주택은 팔면 안 돼요. 일반주택 팔아야 돼요. 근데 때로는 선양도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먼저 파는 거 비과세 혜택 받는 또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는 이 두 개만 딱 보면 돼요. 두 개만. 시험 문제 이 두 개를 갖고 내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370페이지. 거기에 양갈로 1번에 일시적 2주택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여기에 종전주택이 있다고요.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한다. 이사를 가려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종전주택을요 판다고요. 그러면 종전주택 팔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이 되겠다? 2주택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신규주택을 왜 먼저 취득해야 돼요? 종전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예, 집은 어디 가고 사람은 어디 갑니까? 자, 그러니까 신규주택을 먼저 사서 집 옮겨놓고, 아시겠죠? 도배장판 해놓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2주택 해소기간, 즉 신규주택 취득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래서 요거는 2주택 해소기간이 몇 년짜리? 3년짜리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팔 때는 신규주택은 팔면 안 돼요. 이거 팔면 2주택자로 봐서 과세요, 과세. 팔 때 뭐 팔아야 돼요? 종전주택 팔아야 돼요, 종전주택. 그러면 신규주택은 주택수로 계산 안 하기 때문에 1주택의 양도로 봐서 비과세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뭐예요? 2주택 해소기간 몇 년? 3년. 팔 때 뭐 팔아야 된다고? 종전주택 팔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통.
공통이란 게 뭐예요? 이 양도하는 주택 있죠?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은 몇 년? 2년. 그 다음에 그것이 조정기간이 있을 때는 그 주기간 몇 년? 2년. 등기가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는 참 공통이란 말이에요. 공통. 자, 그 다음에요. 그 옆에 371페이지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게 되면, 그 네 번째 줄에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 하는 거 나와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칠판. 자, 종전주택이 양도가 되었는데, 이게요, 일부만 수용이 됐대, 수용. 그러면 수용도 양도죠? 아까 수용도 양도라 했잖아요, 보상금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일부만 수용이 됐다고.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부분 있죠, 잔존 부분. 남아있는 잔존 부분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수용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면? 5년 이내 팔면 요것도 비과세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요. 372페이지 맨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거 나와 있죠? 공공기관의 이전 나와 있죠? 자, 칠판 보세요, 칠판. 공공기관이요, 수도권에 있던 것이 지방으로 옮겨진대요. 그래서 울산의 중구에 가면 핵심 도시 있어요, 핵심 도시. 거기에 서울에 무슨 공사가 열 몇 개가 이제 내려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이미 내려와 있고. 예, 근데 나머지는 안 내려오려고 막 버티고 있고 막 이래요. 예, 왜냐, 서울에서 내려오기 싫으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죠, 직원. 직원은 직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방의 주택을 또 하나 취득을 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1세대 몇 주택? 2주택. 서울에 하나 있고 지방에 하나 있고. 그죠? 그때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이내. 뭐 팔아라? 종전주택을 팔면 1주택의 양도로 보겠다. 이때는 5년이다. 그래갖고, 그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옮기라 했는데 아직도 안 옮기고, 아직도 공사가 아직도 버티는다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어요. 아, 정권이 바뀌면은 안 내려와도 될 거야, 안 내려와도 될 거야, 그죠? 그래갖고 울산에 집도 안 사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말 되면 KTX가 늘, 그죠? 예, 만석이라는 거지. 예, 아니, 예, 진짜로요. 예.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이 완전 내려오기 전까지는 KTX는 주말마다 늘 만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일주일 전에 KTX 예약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제가 세간에 팁을 많이 드리죠? 예. 자, 그 다음에요. 372페이지 아래쪽에. 그 뭐 나옵니까? 상속 나옵니다, 상속. 자, 피상속인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 상속인이 있대요. 상속인이요, 원래 집을 하나 갖고 있었대요. 일반 주택.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을 하셨는데 주택을 상속하셨대요.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상속주택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상속인은 주택을 몇 개 갖게 되는 거예요? 2개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상속주택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름 붙은 주택은 팔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 취득을 하면서 2주택 해소기간 없습니다. 2주택 해소기간이 없다는 것은 이거 아무 때나 팔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죠, 요거. 2주택 해소기간은 있다, 없다? 없다. 2주택 해소기간 없고. 그죠? 팔 때는 뭐 팔아야 된다? 일반주택 팔아야 된다. 상속주택은 팔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요. 37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 피상속인이요, 상속주택을
두 개를 남기셨대요. 두 개를. 자, 그리고 상속인이 뭐 각각 을 이렇게 두 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을도 자기 일반 주택 하나 있다고 봅시다. 자, 과세관청은 세금을 많이 거두고 싶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도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 이것도 많이 상속주택으로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요 주택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고 을한테 상속이 되고 요게 갑에게 상속이 되고 이렇게 되면 둘 다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각각 을 둘 다 팔았을 때 다 비과세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그렇게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상속주택이 여러 개가 상속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한 개만 상속주택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 상속주택은 전부 다 일반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게 아니고 일반주택을 상속받아서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아무 때나 판다고 해서 비과세택 못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상속주택으로서 비과세택을 받는 게 아니고 비과세택을 받으려면 요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몇 년이나 팔면? 3년이나 팔면.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팔잖아요. 그럼 이건 과세라고. 근데 요거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3년이 지나고 아무 때나 팔더라도 비과세라고. 그래서 이렇게 상속주택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한 개의 상속주택을 뽑는 순위가 있다고요. 그게 거기에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면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거, 그게 1순위고, 소유기간이 똑같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거, 거주기간도 똑같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에 거주했던 주택. 근데 피상속인은 뭐 실버타운에 가서 돌아가셨다면 거주한 주택이 없죠? 그러면요, 그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거. 근데 기준시가도 기적적으로 똑같다 그러면요, 상속인이 선택한 거. 순위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일단 기억에 해당되는 순위만, 그죠? 1순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근데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현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죠? 공부 잘 해놓으시라고요. 공부 잘 해놨다가, 그죠?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시라고요. 예, 비싼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느 거를 상속받느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앞으로 자산을 운용하는데, 그죠? 그래갖고 좀, 그죠? 싼 거 받으면서, 그죠? 생색도 내고, 그죠? 예.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매달해 보시면, 양갈로서 한 번에. 동고북량 나옵니다. 동고북량. 자, 동고북량의 경우에는 그 네 번째 줄에 합친 날로부터 5년 돼 있죠? 5년 돼 있죠? 예, 그 5년을 고치세요, 이제. 5년을 뭐로 고칩니까? 10년으로. 이게 개념됐잖아요. 동고북량 10년인데, 10년 이제. 5년이 아니에요. 10년. 자, 부모도 주택이 있고 자녀도 주택이 있고, 그래서 각각 1세대 1주택인데 부모가 나이가 60세 이상이 돼서 자녀가 부모를 모십니다. 그 세대를 합칩니다. 그럼 1세대 몇 주택? 2주택. 그죠? 그럼 세대를 합친다고 또 몇 년이네? 10년이 이제 5년이 아니고 10년. 이번에 개정이 됐어요. 10년으로. 자, 그럼 뭐 팔아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 거 팔아야 돼요? 자녀 거 팔아야 돼요? 아무거나. 부모가 자녀 집에 살 수도 있고 자녀가 부모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선양도예요. 선양도. 이게 바로 선양도예요. 선양도. 아무거나. 선양도. 자, 그 다음에 혼인이에요. 혼인. 자, 넘겨보세요. 혼인 나옵니다. 혼인. 혼인 마찬가지예요. 남자 주택 하나 갖고 있고 여자 주택 하나 갖고 있고 혼인합니다. 1세대 몇 주택? 2주택. 요 5년입니다. 5년. 요거는 5년. 혼인하는부터 5년. 2주택 해소기간이 5년. 5년 돼 있어요. 5년. 뭐 팔아야 될까요? 아무거나. 그렇죠. 예,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양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양도. 자, 그런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아주 재밌는 규정이 납니다. 동그라미 2번. 혼인의 경우 동그라미 2번. 자, 칠판을 보세요. 부모가 집이 있고요. 자녀는 무주택자예요. 부모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그 자녀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자녀가 결혼하는 배우자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갖고 이 배우자가 자기의 부모를 모시고 살겠대요. 그래서 1세대 몇 주택? 2주택. 그러면 이런 경우도 역시 2주택 해소기간은 몇 년이다? 5년, 5년. 파는 거는 아무거나, 선양도. 자, 왜 재밌는 규정이냐? 이거요, 일반을 위해서 만든 규정 아니에요. 예.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권력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막장 드라마에 보면 나옵니다. 자, 부모 있고요. 자녀가 있는데 얘가 회사의 실장이에요, 실장. 왜 실장이라 그랬어요? 직함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직함이 있으면 그 위에 사람한테 지시를 받는다고. 근데 얘는 회장 아들이라서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직함이 이상한 거예요. 실장, 뭐 팀장 이래갖고. 그래 놓고 뭐예요? 예. 상무가 뭐라 하면 뭐 한 소리 해보고. 그죠? 사장이 뭐라 하면 그죠? 발길을 해가 쪼가내보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녀가요, 부모한테 얹혀서 하는데 또 결혼할 때는요, 억수로 능력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아시겠죠? 근데 그 능력 있는 여자가 집도 없는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시부모를 모시고 산대. 같은 집에서. 그것도 그 복층형에 내 찢어 먹고 싸우는 그 집에서.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이제 지정문화재 나옵니다. 지정문화재.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드라마 보면 그죠? 속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왜 같이 살아가지고 내 음목 꾸미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서 집에 안 나오고 왜 그렇게 하냐면 같이 살아야 갈등이 유발되고 드라마가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4페이지 아래쪽이요. 문화재 나옵니다. 문화재. 이런 거예요. 문화재 주택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다? 일반 주택도 또 하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갖고 있다가 뭐 팔아야 된다고요? 일반 주택 팔아야 돼요. 2주택 해소 기간은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자, 명절 때 되면요 무슨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와요. 나와가지고 무슨 최 씨 집에 고택이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게 문화재예요, 문화재. 아시겠죠? 그래갖고 최 씨 집에 이제 고택에 그저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정 굽고 이러잖아요. 그거 다 설정이라고, 설정. 왜냐하면 그 문화재 주택은 아무도 사람이 안 삽니다. 왜 사람이 안 사느냐 하면 옛날 상태 그대로 유지해서 살아야 되죠. 그 얘기는 도시가스도 넣을 수도 없고요. 가스레인지도 못 쓴다고. 맨날 그저 나무 해갖고 장작 패고 불 때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거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문화재 주택은 사람이 안 살고 일반 주택에 사람이 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 주택도 나중에 집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 가야 되겠죠? 그럼 새로운 주택 사겠죠? 그럼 몇 주택? 3주택이 3주택. 3주택인데 새로운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요. 아까 3년 이내 팔면은 3년 이내 일반 주택 팔면은 주택수 계산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화재 주택도 주택수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몇 주택이 양도해요? 1주택이 양도입니다. 비과세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요. 375페이지에 자, 농어촌 주택 나옵니다. 자, 농어촌 주택. 자, 농어촌 주택 세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눠서. 자,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농의 경우가 있고, 귀농의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부모님이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하나 갖고 살고 있다고. 그 다음에 자녀가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가 일반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셔갖고 이 주택이 자녀한테 상속이 되니까 자녀는 1세대 몇 주택? 2주택이에요, 2주택. 자, 그럼 뭐 팔아야 되겠어요? 예, 항상 일반이에요, 일반. 2주택 해소 기간은 없다. 아무 때나 팔면 된다. 그런데 요것이 일반 주택을 상속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아까 일반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 피상속이 몇 년 이상 살아라 그런 거 없었죠? 근데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는요, 부모님이 농어촌 주택을 5년 이상 살다가 돌아가셔야 된다고요.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자, 그러면 왜 부모님은 5년 이상 살다가 돌아가셔야 되느냐? 이 규정은요, 이 규정은 과세관청에서 바라는 바는 뭐냐 하면, 만일 일반 주택을 살던 사람이 그 일반 주택을 팔고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농어촌 주택으로 되돌아가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과세관청은. 왜? 농어촌 주택 인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서 새로운 경제 활기를 불러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관청이 비과세해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 주택 팔아서 어디 갈 데 없으면 어디로 되돌아갈 것이다? 농어촌 지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런 걸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되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부모님이 과거에 5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것은 5년 이상 살아서 누구나도 들어와서 생활의 기틀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예. 안 그러고서 그냥 1년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거는 농어촌주택에 농어촌인 생활을 하러 간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틀이 안 잡혔으니까 또다시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부모님이 몇 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5년 이상 살다가 돌아가신다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농이요. 이농. 이농은 뭐냐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몇 년 이상 살아야 돼요? 5년 이상 살아야 돼요. 5년 이상. 거기에 농어촌에 기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삶의 터전이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5년 이상 살다가 이농, 농어촌 지역을 떠난다고. 이농. 자,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거예요? 팔고 떠나는 거예요? 농어촌 주택.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냥 도시에 나와서 일반 주택을 떠나 산다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먹고 살려고 떠날 수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농어촌 지역을 떠날 때 세대 전원이 가야 되겠어요? 일부만 가도 될까요? 일부만 가도 된다고. 왜냐하면 과세관청은 뭐라 그랬어요? 다시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 그랬잖아요.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나중에 뭐 팔면, 일반 주택을 팔면 갈 데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농촌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걸 희망해서 비과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이 가면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만 돈 벌러 가도 되고 자식이 교육만을 위해서 가도 되고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전원이 가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요것만 유일하게 일부라고. 일부. 예, 과세관청은 다시 되돌아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요. 귀농이요. 귀농. 귀농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도시에 일반 주택 하나 짓고 살고 있다가 여럿이 내 고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농어촌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농어촌. 귀농이요. 귀농. 농어촌 지역으로 간다고. 자, 그러면 이때 농어촌 지역으로 갈 때 일부만 가도 될까요? 전원이 가야 될까요? 전원이죠. 아니, 일부만 가면 언제든지 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원이 다 가라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법 규제라는 게 별거 없어요. 다 과세관청이 뭔가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과세관청 의도만 잘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세관청의 의도는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 소리예요. 나올 것 같으면 들어가지 마라 이 소리죠. 자, 전원이 가야 전원이.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주택 갖고 있다가 농어촌 지역 들어갈 때 그죠? 그냥 일단 들어가서 한번 살아봤다가 이 말이죠. 살다가 정 안 되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살다가 이제 결심해서 이 말이에요. 난 농어촌 지역에 지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일반 주택을 팔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그리고 전원이 가야 돼요. 전원이. 그죠? 자,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민 생활 해야 돼요. 농민 생활. 농민 생활 안 하고 막 펜션 짓고 막 그죠? 거기에 가갖고 내 낚시나 하고 그죠? 예. 술집이나 차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농을 했다. 그러면 귀농하고 나서 과세관청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사후관리. 얘가 진짜 농민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이상한 짓 하는지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농민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비과세가 유지가 돼요. 유지. 들어가자마자 그죠? 농민 생활 안 하고 그죠? 일대리 치우고 그죠? 예. 물고기를 잡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낚시나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귀농 같은 경우에는 농민 생활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만일 그죠? 농민 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농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귀농에 보면은 농지를 1000m 제곱 이상 취득하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어민 생활을 하려면 업 면허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촌으로 갈 때는 업 면허를 취득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여시 내 고향에 뭐 강원도 정선이 물이 맑더라 이래서 강원도 가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자기 본적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든지 아니면 연고지 과거에 5년 이상 살았던 곳에 가야 된다고. 아무 때나 상구석에 막 기들간다고 해갖고 귀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375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376페이지요. 자, 376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갈로 7번에 수도권 밖에 실수요 목적으로 인하여 이래 돼 있죠. 거기다가 갈로 쳐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라고 적으세요. 부득이한 경우. 양갈로 7번 위에다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적으라고요. 아까 부득이한 경우 있었죠. 요겁니다. 요거 시약상 근무상 질병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집을 또 하나 샀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이네? 3년이네. 그래서 2주택 해소 기간이 3년. 자, 그 다음에요. 파는 거는 일반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갈로 8번에 보면 장기 임대주택 나와 있죠. 장기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택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일반 주택이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임대해서는 안 되고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을 같이 갖고 있다가 팔 때는 뭐 팔아야 돼요? 일반에 항상 일반. 2주택 해소 기간은 없고. 아시겠죠? 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빼먹었네요. 아까 기농할 때 있잖아요. 기농할 때. 요거는 2주택 해소 기간이 있어요. 2주택 해소 기간이 요거는 5년이에요. 5년. 다른 건 없는데. 요거는 5년이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5년 내에 빨리 팔아라 이 말이죠. 예. 왜냐면 5년 내에 팔아버리면 이제 못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년이라는, 그죠? 2주택 해소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요 두 개는 없어요. 두 개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주택 해소 기간은 없죠? 없어요. 없고, 뭐 팔아야 돼요? 일반주택. 그런데 요거 일반주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요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거주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거주주택이라고 표현하느냐? 그거는 2년 보유요건도 갖춰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2년 거주요건을 같이 갖춰야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상관없이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다가 팔아야 된다고. 그래서 거주주택이라고 표현해놨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갈로 8번 밑에 양갈로 9번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이번에 추가가 된 거. 그래서 뭐라고 적느냐면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나 적으세요. 이건 일반 주택하고 가정 어린이집 주택하고 두 개를 갖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반 주택을 팔면 가정 어린이집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주의하셔야 될 게 파는 것이 일반 주택이 아니고 거주주택이에요. 거주주택.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주택은 2년 이상 보유도 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이거 왜 추가시켰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어린이집 형태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즉 뭐냐면 어린이집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아시겠죠?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개조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것을 가정 어린이집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줬다 이 말이 아시겠죠? 허가를 해줬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세관청에서 이제 세금을 때리는데 가정 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안 보고 주택으로 봤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택이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있는 집 옮기려고 팔면 몇 주택? 예, 2주택자 돼서 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이 억울하다 이 말이죠. 아니 어린이집을 그냥 자기가 뭐 사업장을 따로 두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이게 사업장이라 해갖고 주택으로 안 보는데 나는 아파트를 개조를 해서 이제 쓰고 있기는 하다 이 말이죠.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파트는 말 그대로 가정 어린이집을 위해서만 구입을 해서 개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기는 딴 데 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살면서 어린이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는 그냥 어린이집용으로 개조를 한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업장이지 일반 부동산이지 그죠? 주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니까 이제 과세관청에서 보니까 아,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그걸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죠? 추가를 시켜갖고 이제 가정 어린이집은 주택이 아니다. 사업장이다. 사업장이니까 일반 주택 팔면 1주택 양도로 보자.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죠? 2주택에 대한 예외 다 보신 거예요, 이제. 예외. 자, 그러면은, 그죠? 지금 2주택 해소기한 없는 거 있었고, 3년짜리 있었고,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었죠? 그 다음에 양도주택도 정주택을 받는지 일반주택을 받는지 선정도 하는 거 있었죠? 예, 그래서 각각 사례 1번부터 9번까지 요 두 가지만 딱 판단을 해서 예, 내용을 공부해 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했어요. 요거. 등기. 아까 미등기에 보시면 미등기로 팔면은 비과세 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미등기로 팔더라도 비과세 때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인데 다른 비과세 요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등기만 불가능한 거 이런 거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외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전체적으로 다 본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 뭐, 5분이면 다 보니까 잠깐 봅시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 몇 개 안 남았는데요. 저기 348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348페이지에, 그죠? 납세 의무자 해가지고, 거기에 거주자에 보면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거주자 하는 거 나와 있죠? 5년 이상 줄 거져 있죠? 그죠? 그래서 5년 이상 주소 고소를 둔 사람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과세하니까 무제한 납세물을 진다. 그런 표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납세지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인세니까 거주자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로 한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주소지 그거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예정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언제까지 하느냐. 원칙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양도일에 양에다 동그라미 치고 말일에 말에다 동그라미 치고 2개월에 2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래서 양말 2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양말 2개 이렇게 양말 2개. 그 밑에 니은에 허가구역에 있는 것은 허말 2개. 주식은 분말 2개 이렇게 돼 있죠. 분기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 고치세요. 이제 분기가 아니고 이제 개정됐어요. 반기로. 그러니까 이제 분기마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신고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반말 2개 이렇게 되겠죠. 반말 2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명 나와 있죠? 부담부 증명 시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이제 신고하는 건 언제냐? 양말 3개라고 양말 3개.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건 3개월 이내 양말 3개. 그래서 양말 2개, 허말 2개, 그 다음에 반말 2개, 양말 3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된다.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 맨 아래 예정신고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 적용할 것이다. 그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353페이지에 확정신고 언제까지 하는 거냐? 거기에 확정신고 기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이 발생된 그 다음 연도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다음 연도란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냥 5월 1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역시 거기에 세 번째 줄 밑에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을 때도 신고는 해야 된다. 넘기시고요. 354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은 거기에 양갈로 2번에 예정신고 환자 중 확정신고 대상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정신고를 했으면 원래는 확정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정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새로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2회 이상 양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으로 해서 내가 낼 세금이 변동을 하게 되면 세액의 변동이 있게 되면 그때는 예정신고 했지만 확정신고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도 결국에는 1년 동안 양도한 것을 다 합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세적인 건 다음에 또 보고요. 그 다음에 355페이지 보시면 분납 나옵니다. 분납 요건 나와 있죠? 예, 납부할금이 1천만 원 초과할 때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부가세 나옵니다. 부가세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농어촌 특별세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납부세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독립세다. 이래 돼서 독립세. 그리고 맨 아래 고치셔야 돼요. 지방교육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라고 고치세요. 맨 아래 지방교육세가 아니고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고 독립세라고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감면세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다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1, 2월 달 진도는 끝을 내고요. 3월 달이 되면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이 나간다는 얘기는 그죠? 예, 프린트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프린트물로 다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3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